다른 거 다 떠나서 우리가 펌제에 의해서 일어나는 손상과 열에 의해서 일어나는 손상, 그리고 중화제 때문에 일어나는 손상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자, 펌제. 자, 아까 환원제는 어떤 거라 그랬어요? 환원제 종류 뭐가 있어요? 우리 쓰는 거. 치오하고 시스테아민 HCl 두 가지만 알으면 돼. 시스테인은 거의 앞으로 점점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시스테인 자체를 왜? 가격은 비싼데 컬력이 떨어져. 그렇기 때문에 시스테인 자체는 보지 않아도 됩니다. 결론은 치오하고 시스테아민 두 가지만 보면 돼요. 응? 근데 우리가 치오라고 하는 애들은 이 화학식으로 보면 HS, CH2, COOH 이게 치오고, 그 다음에 시스테아민은 HS, CH2, CH2, NH2 이게 시스테아민이거든요. 플러스 HCl 이게 시스테아민 염산염이지. 그냥 우리 이거 몰라도 돼. 이거는 필요 없는 거고. 자, 이 앞에 이게 환원제다. 환원제예요. 그래서 환원제를 수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렇다라는 건 자, 우리가 이거죠. 다이설파이드. 자, 이게 SS 결합인데 여기에 환원제라고 하는 애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환원제가 들어가서 얘를 끊어야 되는 거잖아. 결론은 이게 환원되는 거예요. 우리는 연화라는 거는 아까 치오가 단백질을 녹이면서 시스틴 결합도 끊지만 단백질을 녹이면서 땡겨서 보는 걸 연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은 연화라는 거는 단백질을 녹이는 걸 연화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환원은 다른 문제예요. 환원이 됐다 그래서 쭉쭉 늘어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동시에 같이 생각을 하잖아.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환원제를 들어가면 이 SS 결합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제가 HS라 그랬죠? 얘가 S, H, H, S. 자, 이렇게 끊어지는 거예요. 자, 끊어졌죠? 그냥 안 끊어져. 그냥 안 끊어지고 환원제를 넣어서 끊어지면 이렇게 바뀌어요. 자, 이렇게 바뀌는데, 환원제를, 파마약을 펌제라는 걸 쓰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애들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얘가 하나짜리가 생겨. 혹시 들어보셨어요? 란티오닌 결합이라고? 들어는 봤어, 그죠? 란티오닌 결합이라고 하는 게 생깁니다. 이거는 이걸 SS 하나는 떨어졌으니까 이것도 손상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온전하지는 않으니까. 사실 양말이 두 짝이 있어야 되는데 한 짝이 없네. 이것이 그냥 양말이긴 양말인데 한 짝밖에 없어. 손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나타나는 현상 이거 말고 이렇게 따로 떨어지는 물질이 또 하나 생겨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부반응 물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그냥 펌만 하면 생겨. 일반 펌이 됐건 열 펌이 됐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손상, 우리가 열펌이 됐건 일반 펌이 됐건 자꾸 하면 자, 원하지 않은 이런 우리가 원하진 않았지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생김으로 인해서 이게 우리가 시스틴 결합이라고 하는 이 SS 결합이 모발에 한 15에서 한 18%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펌을 하면 할수록 줄어들어.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하면 할수록 컬의 탄력도가 약해지는 거예요. 근데 자꾸 연화를 자꾸 깊게 봐라, 깊게 봐라, 깊게 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이거를 많이 생기라는 거, 이걸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이 생겨놓는다는 건 내가 점점 앞으로 펌을 계속해서 손님을 웨이브를 계속 걸어주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다라는 건 얘가 안 생기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는 없어. 얘는 어디서 잡아야 돼? 중화제에서 잡아야 돼요. 중화제에서 이렇게 S가 하나 따로 떨어져 있고 이렇게 S가 하나 떨어져 있으면 이놈하고 이놈하고 끌어다가 잡아다가 다시 요거 어? 요거를 다시 만들어줘야 돼. 이건 어디서 하는 거야? 중화제가 하는 역할인 거야. 근데 우리가 기본적인 중화제는 우리가 쓰고 있는 과수나 브롬사는 이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할 수 있는 특허된 물질을 만들어내는 회사가 있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상이 많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결론은 이런 S가 따로 떨어져 있고 이런 부반응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결합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많이 끊을 수가 없고 적게 끊고 적게 붙이니까 탄력이 없는 거예요. 그죠? 결론 붙여야, 제가 SS를 제가 지지단백질을 했잖아요. 웨이브를 했으면 그게 지주대 역할을 해서 잡고 있어야 되는데 잡고 있을 힘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다라는 건 이 S나 이 부반응 물질, 란티오닌 결합이나 부반응 물질을 제어할 수 있는 중화제가 필요한 거예요.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손상된 머리를 내가 컬을 걸었을 때 열을 일주일 가든 걸 최하 보름 한 달 동안은 유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이런 게 생기니까 이 중화제에서 이거를 하면 할수록 잡아줘야 돼. 그러니까 이건 알고는 있을 거예요. 부반응 물질이라든가 란티오닌 결합은 환원제를 쓰면 생길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현상이다. 근데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를 알고 있으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 거죠. 자, 이게 환원제에 의한 손상이에요. 결론은 끊어야 되는데 제자리로 못 돌아가는 거지. SS로 딱 결합이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더라. 그래서 부반응 물질이나 란티오닌 결합이 생길 수밖에 없더라. 처음 들어보셨으면 이게 뭐 내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고 펌제를 쓰면 그냥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는 현상이더라 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 자, 그러면 자, 환원제에 의한 손상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생겼네. 그죠? 뭐 시스틴 결합을 끊어주는 역할도 하지만 그 외적으로 이렇게 원하지 않는 물질들이 생기게 되더라. 그래서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거나 뭐 어디 책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해서 S를 이렇게 다시 컬을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하고 부반응 물질들은 별로 안 써놓을 거예요. 자, 여기에 S가 없어짐으로 점점 줄어들므로 인해서 탄력도가 그만큼 적어진다. 그러니까 뭐 처음에 와서 선생님, 네 원장님, 쌤한테 머리하고 왔더니 막 컬이 막 6개월, 9개월이 지나다 땡글땡글하니 좋아. 결론은 많이 끊어놨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사실은 이제 앞으로 더 많이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두 번째 하면 그렇게 안 나와. 왜? 얘네들 숫자가 적거든. 적은데 얘네를 끊었다가 다시 붙이려고 그러니까 몇 가닥이 이미 사라졌으니까 탄성도가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잘 나왔다 해서 와 다음에도 잘 나올 거다. 그런 생각하지 마. 분명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생님들이 생각할 때 자 열보제 우리가 자 여기서 극손상모는 뺄게요. 어차피 극손상모는 점점 힘든 거기 때문에 손상모하고 건강모하고 자 우리가 이제 지금 뭐예요? 지금 이제는 디지털 세팅 할 거예요. 매직이야 뭐 어차피 다 말려서 하는 거니까. 근데 매직도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 자, 건강모하고 손상모가 있어요. 자, 그런 손상모를 제가 그냥 극손상 말고 중손상이라고 쓸게. 약손상은 뭐 건강모하고 약손상은 같이 봐도 되는 거니까. 자, 얘는 동일하게 보고 중손상모까지 가. 자. 우리가 연화를 보고 세척을 하고 나왔어. 중간 세척. 자, 중간 세척을 하고 나왔어요. 중간 세척을 하고 자, 여기서 나는 머리를 자, 중간 세척하고 나서 100% 건조한 상태에서 와인딩하면 컬 나와요, 안 나와요? 자, 중간 세척을 해서 수분을 100% 말려갖고 와인딩을 하면 3바퀴, 4바퀴, 5바퀴를 말아도 J컬 정도밖에 안 나와. 결론은 수분의 양이라는 애들이 존재를 해요. 수분의 양이라는 애들이 존재를 하는데 건강하나 약손상모는 수분이 그래도 꽤 있어도 견뎌. 머리가 문제가 없이 돼. 그런데 이쪽으로 오면 중손상으로 오잖아요. 중손상으로 왔는데 수분의 양이 조금 뭐 내가 생각보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수분의 양이 있으면 수분 양이 조금 있다. 머리가 잘못하면 꾸덕꾸덕하게 경화돼. 경화되고 경화된 거는 심하게 경화되면 타버리는 거죠. 그죠? 경화 현상이 나타나. 그러니까 손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분의 양은 아주 적어야 돼. 아주 적어야 되는데 적으면 수분의 양이 적으면 웨이브가 제가 나온다 해서 안 나온다 해서 안 나와. 수분의 양이 있으면 머리가 망가지고 또 수분의 양이 없으면 컬이 안 걸리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100%를 건조합니다. 손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100% 수분은 100% 건조. 그리고 나서 뭐래요? 열보호제. 열보호제 크림 타입 쓰시면 안 돼요. 또 열보호제 누가 쓰라고 그랬더니 크림 타입 썼는데 안 나온다고 그래. 열보호제를 액상 타입을 씁니다. 저는 열보호제 중에 케라틴 단백질, 양목 케라틴을 써요. 양목 케라틴을 써서 적셔도 양목 케라틴을 쓸 때는 물 뚝뚝뚝뚝 떨어질 때까지 써도 돼. 그래 놓고 열을 100도에 막 한 20분씩 그냥 막 때려.
자, 이렇다라는 건 열보호제 내가 쓰고 있는 열보호제가 정말 좋은 거라면, 예? 열이 세팅 디지털을 말았을 때 열이 들어왔을 때 열방어를 해야 되는 거잖아. 머리가 안 망가져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내가 머리가 망가졌다는 건 열방어를 제대로 못한 거죠. 그러니까 열보호제를 써서 말아도 열보호제가 제가 쓰는 케라틴 단백질이니까 머릿결 엄청 좋아져요. 머릿결이 엄청 건강해지는데 시간을 막 100도에 20분씩 쉬라 그러면 무섭잖아. 머릿결 망가질까봐. 단백질 뿌려갖고 하는데 뭘. 전혀 문제가 없어. 근데 건강하거나 약손상모는 수분의 양이 사실은 얘네들은 없지만 않으면 돼. 없지만 않으면 웬만하면 다 나와. 견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손상이 많을수록 이렇게 건조하고 나서 열보호제를 쓰는 게 맞는 거고, 그냥 중간모나 약손상모는 수분의 양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그냥 열보호제 하고 그 다음에 세팅 디지털 하면 돼요. 저는 세팅 디지털은 세팅은 어차피 120도가 제일 낮은 거니까 저는 디지털은 기본적으로 뭐 80도, 뭐 90도, 뭐 70도 이런 거 더 쓰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100도. 딱 하나의 온도만 써요. 여러 가지를 막 쓰면 너무 복잡해. 뭐 손상이 많으면요, 뭐 80도로 뭐 한 2, 3분 쓰이고요. 다시 뭐 몇 분 식혔다가요, 100도로 올려서요, 다시 또 몇 분 쉬고요. 뭐 어떤 데는 또 거기서 뭐 그거 한 다음에 다시 또요, 뭐 온도를 좀 내려갖고요. 이런 거 없어. 그러면 모발마다 그게 달라져야 돼. 그러면 약도, 결론은 그렇게 쓴다라는 건 약도 달라진다는 얘기거든요. 너무 복잡해. 그러니까 저는 머리가 나빠서 복잡한 거 아주 싫어해요. 저는 온도, 디지털은 건강, 손상, 중손상, 극손상 상관없이 다 동일 온도 100도 딱 하나만 씁니다. 시간은 그냥 15분에서 20분 끊어보지 않고 한 방에 갑니다. 저는 열보호제가 괜찮으면요, 열보호제가 좋잖아요. 수분량이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서도 이거 열보호제 뿌리고 말아도 머리 경화 안 생겨요. 하나도 안 생겨. 그런데 손상이 많은 머리에 수분량이 있는 상태에서 열보호제 쓴 것보다 100% 말리고 열보호제 쓰고 와인딩 했을 때 머릿결이 훨씬 더 부드럽고 탄력 있고 좋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는 디지털도 무조건 100도. 근데 이제 또 저한테 배우고 가서 이렇게 쓰다는 사람들이 또 무서우니까 약은 산성하고 믹스해서 쓰는데 알칼리 약만 썼을 때 뭐 80도에 쓰고 뭐 어떻게 그거 생각하니까 이제 또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약은 약하게 산성하고 해서 약하게 써놓고 나서 열도 약하게 쓰는 거야. 나오냐고. 안 나오지. 그러니까 80도에 몇 분 세고 이러는 분들은 결론은 알칼리 펌제를 주로 전문적으로 쓰시는 분들이고, 수분양이 있기 때문에 수분양이 좀 손상머리에 있기 때문에 80도에 몇 분을 쓴다라는 건 우리 디지털 0도에서 80도 올라가는데 몇 분 걸려요? 한 2, 3분 걸려요. 2분 넘어 걸려요. 거의 한 2분 30초 정도 돼서 그냥 대충 3분이라고 보자 이거예요. 2, 3분 논다라는 건 수분의 양이 좀 많다라고, 수분의 양 때문에 머리가 손상이 될까봐 수분의 양을 날리는 용도로 쓰는 거야. 그걸 뭐 그냥 뭐 외우려고 뭐 20도에 몇 분 몇 외우는 게 아니고, 왜 그렇게 쓰시는지, 알칼리 펌제를 썼고 손상이 많기 때문에 수분 때문에 모발에 경화가 생길 수 있으니까 약간 수분을 날리자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 개념 말고는 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100도로 올려서 또 어느 정도 한 8분, 10분 이렇게 세우잖아.
결론은 컬을 만들어 주는 건 우리 아미노산 단백질이 꼬독하게 굳어야 말랐을 때 컬력이 있는 거잖아. 말랐을 때 탄력이 생긴다라는 건 단백질이 그만큼 살짝 굳혀놓은 거야. 다 태우면 안 되겠지만 잘 굳혀놓은 거야. 조금 태운 거야. 조금. 조금. 그거요. 그게 열펌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붙인 거예요. 이렇게 몇 분 이렇게 끊어서 부시는 분들은 손상이 많아서 수분의 양을 날리고 싶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그걸 또 꼭 외우려 그러지 마. 사람마다 달라. 머릿결이 건강모, 손상모, 중손상모의 급손상모에 따라 또 시간도 달라. 이름은 너무 복잡해지는 게 열펌이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두 가지만 써요. 수분량이 있는 상태에서 열보호제 해갖고 세팅 디지털을 할 거냐, 아니면 손상이 아주 많으면 100% 건조 후에 열보호제 쓰고 마를 거냐. 온도는 디지털 그냥 100도 동일, 시간 15분에서 20분 동일. 머릿결 안 상해요. 그러니까 자꾸 쓸데없는 것들을 빼버려야 내가 일하기 좋은 거잖아. 매직을 볼게. 지금 웨이브를 봤으니까 매직을 보면 우리가 연화를 보고 나와서 연화 보고 세척하고 건조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얘 쓰죠. 열보호제 쓰잖아. 그죠? 열보호제를 썼을 때 내가 건조했을 때 머리가 바짝 말라있냐? 아니면 머리는 다 말렸는데 뭔가 안 마른 것 같아. 그러니까 열보호제가 좀 괜찮은 걸 쓰면 약간 유분기 있는 열보호제를 쓰면요, 머리는 자꾸 드라이기로 말렸는데 뭔가 덜 마른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항상 머리가 덜 마른 것 같아야 돼. 건조가 덜 된 것 같아야 돼요. 덜 된 것 같아야 돼. 자, 이렇다라는 건, 머리가 덜 건조가 됐다라는 건 약간 보습, 수분이라고 얘기를 하지 말고 보습이 약간 있단 얘기예요. 자, 그렇다라는 건 우리가 매직이라는 걸 하다 보면 나 춥다. 조금만 틀을게. 춥지? 발이 시려. 발이 시려? 발이 시려워. 근데 매직을 땡기다 보면 이게 어디부터 시작을 해서 매직을 해오다 보면 나중에 한 3, 40분 지나면서도 계속 땡기게 되잖아요. 그럼 처음에 땡길 때는 뭔가 내가 땡기면서 그래도 잘 땡겨지네? 그러면서 연기, 수증기 날아가는 연기도 나네? 그런 다니는 잘 펴져. 그런데 어디 딱 갔더니 완전히 이제 말라갖고 벌써 다 말라서 뽀덕뽀덕해. 거기는 내가 막 160, 170으로 땡기는데 잘 안 펴져. 이런 현상들이 분명히 느껴보셨을 거예요. 결론은 모발 속을 건조가 덜 된 것 같이 1시간이 지나도 그걸 잡아줄 수 있는 열보호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라는 건 내가 프레스 작업을 할 때 훨씬 수월하고 깨끗해. 다리미질을 해봤죠. 아주 여름에 햇볕에 쨍쨍 마른 머리가 아파서 다리미질을 갖고 야이씨 내가 너무 죽여. 내가 요즘 누구야 UFC 이거 하는 애들 내가 힘으로 누를 거야. 막 그냥 힘으로. 근데 깨끗하게 주름 안 잡히잖아. 거기에 우리 옛날에는 칙칙 뿌렸잖아. 그죠? 지금은 스팀 다림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스팀이 왜 필요한 거야? 구겨진 걸 피는 역할을 하는 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열보호제를 유분기가 없는 애를 잘못 바르면 땡기는 거 힘들어. 그리고 중화제 딱 하면 뭔가 이렇게 다시 울어. 처음에
한 대는 수분기가 약간 보습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잘 된 거고, 나중에 하면서 머리가 너무 뻣뻣하다 그럴 때는요, 온도를 빨리 올려야 돼. 온도를 올리면 머리가 어떻게 돼? 시간 지나면 건조해져. 그래서 항상 건조가 덜 된 것 같이 할 수 있는 열보호제가 필요한 거야. 그래야지 매직을 깨끗하게 수월하게. 매직 땡기면서 누구는 전혀 매직 땡기면요 뭐 연기 같은 거 안 나는데 왜 여기 연기 나요? 나야 돼. 연기가 나야 잘 풀어져. 잘 매끈해져. 근데 우리 연기가 안 나면, 연기가 나면 뭔가 뭐 들만한 것 같아. 그거는 내가 아는 게 거기까지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그래서 열보호제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열 방어를 웨이브가 됐건 매직이 됐건 보습을 잡아주면서 단백질을 채우면서 뭔가를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선생님이 딱 가는 시간이 있어서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자, 환원제에 의해 손상은 이거 2개. 그 다음에 아까 거는, 그 다음에 제가 시간은 얘기를 했고, 올라가면, 자, 이제 중화제에 대한 손상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중화제를 우리가 지금, 원래 이게 산화제죠, 그죠? 원래 산화제라고 그랬는데, 지금 산화제라 그러면 다들 염색약 산화제 생각을 하니까, 원래 산화제가 맞는 얘기야. 근데, 자, 그러면, 이렇게 끊어졌네? 결론은 환원, SS를 들어가서 환원이 되면, 이렇게 HS를 끊어지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 제가 아까 HS 처음에 아까 환원제, 치오, 시스테, 아민 얘기할 때 HS 쭉쭉쭉 나가죠? 그게 앞에 게 환원제란 말이에요. 자, 환원제인데, 여기 환원이 이렇게 됐어. 그러면 분명히 여기 뭐 그냥 S 떨어져 있는 거, 아까 이게 얘기한 거 이제, 어차피 우리가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잡는 게 따로 있다 그랬어요. 여기에 뭐를 집어넣어? 중화제를 넣는 거잖아. 중화제가 이거잖아요. 그죠? 자, 이거라는 건 이거죠. 자, 물 플러스 발생기산소. 그죠? 그래서 환원제라는 건 수소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중화제라는 건 산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산소를 넣어서 얘네를 잡아 빼는 거죠. 너네 일로 나와. 빼갖고 이렇게 연결하는 거지. 이게 중화제가 하는 역할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도 원하지 않았는데 나쁜 놈들이 생깁니다. H-O-3-S 거꾸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S가 붙으면 이제 또 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항상 이걸 쓴 걸 거꾸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 자, 얘가 뭐다? 시스테인 애시드라고 얘기를 하죠. 시스테인 애시드. 필연적으로 생기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시스테인 애시드가 중화제에도 우리가 쓰는 과수에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염색에 쓰는 6%짜리에도 들어가 있고, 우리가 9%짜리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우리가 과수 말고 산화제인 6%짜리. 자, 우리가 과수는 보통 몇 프로짜리라고 보죠? 과수를
2%짜리라고 봅니다. 어? 어차피 산화제에도 이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쓰는 산화제에도 결론은 왜 발생기 산소를 적게 넣었냐? 많이 넣냐? 그 탈색제는 9%짜리 쓰는 거냐? 왜? 공기가 들어가야 불이 확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기를 좀 많이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발생기 산소 우리가 그러니까 산화제를 쓰면 만약에 우리가 펌제를 써서 과수를 썼다면 시스틴 결합 이게 얼마가 없어지냐면요. 한 번 할 때마다 얘가 없어집니다. 그냥 없어져. 왜? 여기서 란티오닌 결합과 부반응 물질이 생기고 여기서 시스테인 애시드라고 하는 애들이 이렇게 SS로 전부 다 돌아가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전부 끊고 전부 붙이고 전부 끊고 전부 붙이고 그럼 우리가 손님 머리를 계속 꾸준하게 끊었다 붙이고 끊었다 붙이고 10번이고 뭐 못할 거 없잖아요. 그런데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점점 줄어드니까 자꾸 탄력이 떨어지는 거야. 그런데 2%짜리에 이만큼의 시스틴 결합이 SS 결합이 사라져. 그렇다면 6%짜리는 얘보다 당연히 많이 없어지겠죠. 9%짜리는 더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염색, 탈색한 머리가 컬이 탄력이 유지가 안 되는 게 결론은 이 퍼센트지가 점점 줄어든다라는 거죠. 이 시스틴 결합, 다이설파이드 결합이 10% 없어지고 염색해서 한 15에서 20% 없어진다고 치고 다시 탈색해서 25에서 한 30% 없어진다고 치면 결론은 탈색 2번 정도 하면 컬 힘들다는 얘기예요. 염색도 몇 번 반복하면 힘들다는 얘기예요. 왜? 자꾸 이놈이 살아있어야지 탄력이 나오는데 자꾸 없어지는데? 그러니까 이 없어지니까 점점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산화제, 이게 시스테인 애시드라는 애들은 필연적으로 생기는 건데 얘가 우리가 산화제 쓰잖아요. 산화제, 염색. 예? 산화제에 얘가 들어가 있지. 시스테인 애시드가 발생이 되는데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이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피에 따가운 건 염색약의 문제가 아니고 산화제의 문제예요. 처음 들어보죠? 그래서 따가움은 산화제 문제인 거지 염색약이 싸서 뭐해서 이렇게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펌을 하면 란티오닌 결합과 부반응 물질과 시스테인 애시드 산화 과수에 의한 시스테인 애시드에 의해서 항상 10%씩 없어진다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자꾸 줄어들면서 컬의 탄력도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거를 시스테인 애시드와 란티오닌 결합과 이 부반응 물질을 잡는 중화제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손님들을 여러 번 반복 시술하려고 그러면 뭔가를 찾아서 내가 그냥 쓰면 돼. 그리고 아까 제가 그랬죠. 알칼리제가 안 들어간 9%, 9짜리에 펌제가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손님을 꾸준히 앞으로 보고 싶은 선생님들이 지금 듣는 얘기는 특허 물질입니다. 아주 미용계에서 획기적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아직까지 전 세계에서
란티오닌과 부반응 물질과 시스테인 애시드를 잡는 이런 산화제와 폼제 이거 발생을 잡아내는 중화제 과수는 없었어요. 지금 이렇게 오늘 들으셨지만 앞으로 몇 년 뒤에 이게 미용계에 퍼질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가 이런 거를 자 5에서 10% 생기던 걸 발생을 억제해서 5% 이하로만 줄여놔도 내가 반복 시술을 좀 더 용이하게 그렇죠. 그거예요. 그냥 내가 그런 거 갖고 있으면 그냥 손님한테 조금 더 가격을 더 받아도 괜찮다라는 거죠. 얘기하고 쓰는 거 얘기하고 또 똑같이 받을 수는 없잖아. 얘기하고 원하는 사람만 쓰면 되는 거지. 그리고 내가 손상 머리를 컬을 걸어서 일반 중화제 쓰는 것보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안티오닌, 부반응물질, 시스테인 애시드가 발생이 안 되는 중화제를 쓰면 탄력도는 분명히 유지가 길어집니다.